네, 안녕하십니까. CDRI의 곽태일입니다. 이렇게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그리고 커피 브레이크 타임 잘 하셨나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번 읽었는데 뭔가 이렇게 강연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발표자만 말하고 청중은 듣기만 하잖아요. 근데 청중이 들을 때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뭔가 능동적으로 딱 발표를 들으면 더 오래 기억이 남고 뭔가 더 내가 이 정보를 더 가치 있게 듣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발표를 준비하면서 이게 약간 여기 오신 분들이 브랜드를 만드시려는 분인지 아니면 브랜드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막 정말 큰 기업인지 잘 몰라서 일단은 발표자를 준비했지만 제 청중에 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발표 내용을 조금씩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막 우리는 이제 브랜드를 내려고 한다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나는 이미 지금 브랜드가 있다. 손 들어주실까요? 네, 우리 회사는 너무 커서 잘 나간다. 네, 그러면 제가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네, 제가 조금 더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은 인허가 하면서 혈압이 높았던 그런 사례들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사례들이 왜 나왔는지 인허가에 대한 본질을 이해시켜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과 좀 결정해야 될 의사결정 포인트들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정상 혈압을 유지하면서 인허가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요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혈압 높이는 사례들인데요. 정말 혈압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다 함께 한번 웃고 시작할게요. 자, 하나, 둘, 셋, 스마일.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인허가 할 때 제가 브랜드를 해봤는데요. 계속 인허가 대행사한테 이 표현 돼요? 하면은 안 된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안 된대요.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돈 낸 이유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회신도 잘 안 와요.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회신도 안 오고 전화해도 콜백도 잘 안 와요. 근데 우리 바이어는 매일같이 연락 와서 언제 인허가 끝나니? 라고 하면은 좀 애가 타죠. 세 번째는 해외 업체를 좀 사용했는데 RP가 휴가를 갔어요. 근데 보통 2주 가거든요. 근데 좀 심한 데는 막 한 달을 가거나 한 달 이상을 가요. 우린 당장 지금 다음 달에 팔아야 되거나 이번 달 말에 팔아야 되는데 바이어는 막 지금 프랑스 파리 가가지고 파리가 아니죠. 올림픽 가서 올림픽 보거나 나스 가서 막 해변을 바라보면서 그래. 이메일에 막 저희가 막 도착해도 그냥 그래 하잖아요. 그리고 어느 업체는 또 된다 하고 어느 업체는 이거 안 된다 그러고, 그리고 되게 비교견적해서 가장 저렴한 업체를 골랐는데 또 추가 비용을 내라 하거나 아니면 비용을 썼는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죠. 이건 내가 돈 내서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것까지 내가 해야 되지?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제조사가 서류를 늦게 줘요. 아니면 주지 않아요. 아니면 자꾸 모른다 그래요. 제가 이거에 지금 웃는 분이 많으신 거 보니까 대부분 아까 손은 안 드셨지만 브랜드 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인허가 진행 시에 가끔씩 우리 제품은 뭐 예를 들면 ABC야. 근데 갑자기 그 나라에 있는 평가사는 ABC가 아니라 뒤에 있는 D까지 포함해서 ABC D래요. 갑자기 다시 해오래. 그러면 우리는 제조사 서류를 다 다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다 만들고 나니까 갑자기 해당 국가에 팔 수 없는 제품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유럽용 당선자, 미국용 당선자에서 막 SCM으로 막 다 나누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데 어느 회사 같은 데 경우는 완전 유럽용 전성분, 막 미국용 전성분에서 제품을 따로 만들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SCM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다 받았는데 블루베시 코드가 없어서 다시 디자인하거나 다시 양산하거나 다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인허가 받았는데 열심히 팔다 보니까 갑자기 몇 개월 후에 연락 와서 팔 수 없고 갑자기 정지당해서 인허가를 반납하래요. 근데 그때 대행사가 미리 우리가 인허가 이렇게 받았지만 이런 표현으로 너가 광고하면 좀 잘릴 수 있어. 그러니까 조심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사례도 많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국가 인허가는 나왔고 유통체인 들어가려고 하니까 문안을 변경하라고 해요. 예를 들면 CPMP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CPMP를 받고 유럽에 있는 더글라스나 세포라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들이 이 문안은 또 안 된대요. 나 CPMP 받았잖아. 왜 안 돼? 근데 그건 그거고 우리는 안 돼. 그러면 또 바꿔야 되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른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제 경영진 분들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대표님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인데요. 이런 거죠. 내 돈 내고 바이어한테 존져서 인허가 받았는데 갑자기 바이어랑 사이가 안 좋아졌더니
바이어가 그 인허가증도 안 주고 그 인허가증으로 다른 분이 수입하기도 못하면서 내가 또 다시 인허가를 받을 때 또 돈 내야 돼요. 2번 돈 내는 거죠. 얼마나 아까워요. 두 번째는 막 골프 영업하고 관계 영업 등으로 인해서 분명히 합리적인 곳이 있는데 약간 실무자한테 야 우리는 왜 이렇게 이런 업체랑 일을 한 거야 했더니 이제 말을 못하죠. 근데 사실은 그 업체보다 더 비효율적이거나 더 합리적인 곳이 있지만 그냥 이전부터 제가 사용했던 업체예요. 되게 잘해요. 라는 말 한마디에 넘어갈 수 있으면 대표님들은 되게 기분이 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러 인허가 대행 업체를 쓴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계속 비용이 많아지면 결제할 때마다 김대리 이거 꼭 해야 할까? 어떻게 디스카운트 안 돼? 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막 요즘에 이제 막 매출이 안 나와요 대표님들이. 그러면 야 우리 세일즈야 왜 우리 요즘 매출이 안 나와? 이러면 아니 저희 요즘에 인허가 서류할 게 너무 많고요. 제품이 20개인데요. 이거 하느냐고 서류 받고 주고 뭐하고 하느냐고 해서 바이어랑 소통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인허가 때문에 안 돼요 하면은 그 대표님 속 터지죠. 네. 그리고 인허가 업무는 되게 노동지박적 업무예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되게 스트레스 받기 쉽고요. 오타만 있고 막 그냥 조금만 쪼면은 그러고 그다음에 퇴사 확률도 높고 근수면수가 짧은 포지션이다 보니까 채용하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으로 되게 많은 분들이 되게 혈압을 올리면서 인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우리는 항상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확률로서 왜 인허가를 받을 때 왜 스트레스 받을까? 그래서 보니까 인허가의 본질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허가는 싸고 빠르고 문제없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인허가는 우리가 약간 그런 맞춤형 화장품 제조 관리사 시험 보면은 막 60점 이상이면 합격, 70점, 50점 이하 불합격이잖아요. 인허가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yes, no예요. 이 규격에 다 속하면 허가증이 나오는 거고 안 속하면 안 나오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걸 내가 90점 받을 필요도 없고요. 그냥 yes, no예요. 그리고 인허가를 잘 받는다고 해서 물건이 많이 팔리지도 않습니다. 우리 회사가 인허가 100개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100억 팔 수 있어. 우리는 10개니까 10억밖에 못 팔아. 사실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인허가는 사실 이렇게 매출과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허가는 그냥 단순히 싸고 빠르게 문제없이 그냥 받아서 우리가 판매만 하면 되는 게 본질이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법령이 매우 얇고 함축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해석이 가능하고요. 노하우가 존재하고 사람의 의존적인 부분이 많아요. 저희도 각 나라의 화장품 법령을 보다 보면 어떤 데는 진짜 A4용지 5장이고요. 좀 많아야 30장에서 50장밖에 안 돼요. 근데 그걸 읽고 전 세계에 있는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제품을 다 평가해야 되니까 되게 애매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여기 시약처 없죠? 네. 시약처에서 가끔씩 이러잖아요. 이거 등이래. 다 웃으시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시약처 사랑합니다. 근데 다들 막 이러잖아요. 등이래. 우리가 그 동에 속한데 왜? 전례가 그렇대. 사례집이 나오는데 사실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모든 나라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화가 존재하고 사람 미준적일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는 화장품 법령 외에도 우리가 봐야 될 막 스토어의 규정과 환경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되게 함축적이에요. 환경부에 막 대한민국 좋아합니다. 근데 환경부의 막 그 법령이 너무 짧아요. 그럼 가끔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다른 나라도 다 똑같고요. 그리고 누구는 된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안 된다 하고 누구는 증빙해라, 증빙이 필요 없다 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함축적인 정보를 가지고 다들 그걸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다 다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굳이 화를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객사의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급한 업체가 있고요. 그리고 그냥 미리 하려는 안 급한 업체가 있고 어떤 회사의 담당자는 성격이 좀 급해져서 1시간만 늦어도 막 뭐라 하신 분이 있고 좀 여유로우신 분은 그래 내일 답은 오겠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사실 그걸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또 하나는 실력과 노하우가 개인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걸 또 맞출 수가 없어요. 전문가끼리 대화할 때는 그래? 오케이? 하는데 잘 모르면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고 뭐 A를 하고 B를 하고 C를 해야 돼. 사실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자체를 줄여야 되고 일방적으로 누가 많이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마인드는 최고가 아니라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허가를 한다면 되게 기분 좋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빠르게 어떻게 보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의 본질은 싸고 빠르고 문제없이 받으면 되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니
막 인허가 회사마다 다른 의견을 줘도 그런가 보다 하고 너그럽게 이해하면 되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알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주의하고 그다음에 의사결정해야 할까요? 재밌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정된 발표니까 제가 미국과 유럽의 일본에 한번 집중해 볼게요. 우선은 해야 될 게 내가 누구를 통해 인허가를 받을 거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라마다 다른데 어떤 나라는 수입상마다 인허가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어떠한 나라는 한 명이 인허가를 받으면 그 인허가증을 가지고 여러 명이 사용해서 수입을 할 수 있고요. 어떤 나라 같은 경우는 하나의 수입상에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곳은 그 제품에 대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없는 국가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처럼요.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수입상마다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 A라는 수입상도 받을 수 있고 B라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C라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서류만 잘 준비해 놓고 A가 할 때 서류 주고 B가 할 때 서류 주고 C가 할 때 서류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일본의 좀 주의사항은 일본의 문항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희도 작년에 했을 때는 이거 다 그 유튜브에 있으시니까 그때 캡처하셔도 돼요. 네, 이제 문항이 어려워지고요. 작년에 된다고 했는데 올해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일반 화장품이랑 우리나라의 기능성 화장품처럼 의약부 F이라는 게 있는데 다 그냥 일반 화장품처럼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똑같이 저기는 되고 왜 저희는 안 돼요 하는 게 당연해요. 작년에 하셨던 분들은 정말 자극적인 단어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올해는 진짜 일본에서 많은 것들이 안 된다라고 이미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과 미국은 하나의 인허가로 여러 수입상에 수입할 수 있는 국가예요. 쉽게 말하면 RP가 하나가 받고 그 RP의 CPNP 넘버를 가지고 다른 수입상이 다 수입할 수 있는 국가고요. 뭐 미국 모크라도 브랜드사가 가입하면은 뭐 다른 수입사들이 그 넘버를 가지고 수입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 똑같아요. 바이어에게 인허가를 받으라 했다가 바이어랑 사이가 안 좋아지면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사실 인허가를 받는 거는 그거에 나라에 제출하는 비용도 있지만 그 행위를 다시 한다는 건 사실 그만큼 엄청난 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든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유럽에서 저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CPNP 받지 말아주세요. 저희는 한 달에 한 200개씩 하거든요. 그래서 한 1000개씩 받아요. 너무 좋죠, 돈 버니까. 그런데 유럽은 좀 많이 팔리면 통관할 때 갑자기 연락이 와요. 너네 정말 이거 CPNP 넘버 잘 됐니? 그러면 저희한테 RP한테 연락이 오고 이제 RP가 사인해주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저희가 1000개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한 몇 개 정도가 연락 올 것 같으세요? 1000개 제품을 했어요. 근데 RP한테 사인해달라고 오는 제품의 퍼센트가 약 몇 프로일까요? 그 상금이 있고요. 그 지각할 때 드릴게요. 혹시 한번 도전해 보실 분 계신가요? 네? 10% 언더입니다. 네. 8 언더입니다. 4%보다 높습니다. 네, 5% 감사합니다. 제가 이따 집에 갈 때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랑 드셔야 됩니다. 네, 5%밖에 안 돼요. 나머지 95%는 인허가 받고 그냥 계시는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이어가 정말 사간다. 야, 인보이스 발행해? 돈 넣을 거야? 넣는데. 넣어봐. 그때 해도 돼요. 사실은. 왜냐면 기술이 좋아져서 사실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영국이나 다른 스타트업들이 CPNP에 대한 AI를 만들었어요. 우리 AI가 이미 다 상용화 됐고요. 그래서 그냥 서류만 가지고 있으면 CPSR, PIF 1시간이 아니라 클릭 한 번이면 나오고요. CPN 포탈 올리는 거 이틀이면 나오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UK 막 스타트업 구글에 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준비해놨다가 아마존 지금 당장 팔아야지 이럴 때 받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미국은요, 모크가 다 받아야 되고요. 가끔씩 소규모 셀러 안 받을래요 하시는 분도 계신데 다 받아야 돼요. 이게 그 인허가 업체마다 의견이 다양해서 제가 여기서 말을 못 드리지만 저는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가격대가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로 되게 다양해요. 근데 오늘 아까 제가 아침에 일찍 왔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박 대표 모크를 한다며? 네. 아니 우리나라에 모크라 업체가 한 30개 있어. 갑자기 30명의 전문가 어디서 나온 거야?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말았는데 정말 10만 원부터 300만 원까지 다양한데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또 다음 번이 뭐냐면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면 안 돼요. 종합적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럼 내가 종합적 판단을 할 때 뭘 해야 되냐? 얼마 전에 제가 아시는 분이 그 결혼에 듀오를 가입하셨는데 6극형을 주더래요. 자, 뭐 재력, 뭐 학력, 뭐 이렇게 있대요. 인허가 똑같아요. 컨설팅 역량,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역량,
그다음에 업무 범위가 어떻게 되냐, 속도가 어떠냐, 사후 관리가 어떠냐, 이거를 5개 꼭지를 놓고서는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좀 이제 많은 분들이 평가했을 때 나라마다 제일 많이 고려했던 거나 아니면 가장 많았던 컴플레인은 뭐냐면 일본은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가 A라는 수입상한테 한번 했어요. 이제 B한테 또 할 거예요. 근데 그때 한번 서류를 다 준비했으니까 그걸 잘 재활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업체는 그 똑같은 비용을 다 받는 거예요. 왠지 2번 하면 셀 것 같잖아요. 다 줬는데 정보를, 됐던 거를. 사실 이런 게 있고요. 2번째는 인허가 받는데 2달 걸렸대요. 근데 얘 일본 많이 하시는 분들 아시다시피 한 2주면 나오거든요. 왜 오래 걸렸을까에 대한 거고, 그리고 일본어 라벨도 요즘에 되게 AI가 막 써주거든요. 챗 GPT한테만 잘 말해도 해주는데 이거를 할 때마다 비용 내시는 분들도 너무 많았고, 2번째 이제 유럽은 제조사 서류 취업하다가 시간이 다 가요. 이게 제일 많은 컴플레인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럽령 패키지나 아니면 패키지를 변경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고, 인허가 취득 후에 RP가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막 통관할 때 지체되고 바이어도 화나고 이런 경우들이 좀 아까 의사결정할 때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은 라벨 검수 없이 무분별하게 인허가 등록하는 경우 있거든요. 사실 이럴 경우에 한 10만 원에서 30만 원 받는데,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FDA 되게 쉽거든요. 자세히 설명해놨어요. 그냥 회원가입 하신 다음에 그냥 우리 제품 우리가 등록해서 하시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등 연방법 외에 규정들이 있어요. 미국은 뭐 캘리포니아 법이나 미국 CBS나 얼타나 세포라 등 다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해서 좀 SCM 비용을 줄였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때 가서 서류 구비하려고 하니까 판매기가 감소된 경우가 있어요. 미리 뭐 내가 중공성 테스트 결과서나 이런 걸 준비해 놓으면 그때 가서 바로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좀 기회비용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인허가 할 때는 단순히 인허가 업체한테 주는 비용뿐만 아니라 내부 인건비와 기회비용들을 꼭 넣어서 정말 이 ROI가 나오는지를 다들 한번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관리 비용을 줄여야 돼요. 저도 브랜드 사업 해봤지만 이게 막 진짜 막 SKU 많아지는데 갑자기 그 SKU별로 또 바리에이션이 나눠지면 정말 이게 돈 먹는 하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개 제품에 대해서 다양한 패키지가 없게끔 만들어야 되고, 커뮤니케이션도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본과 유럽과 미국을 하나의 패키지로 팔면 베스트고, 라벨 붙이는 것도 줄이면 베스트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어 좋아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우리는 다 미니멀한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미니멀한 디자인 좋아하시다 보고, 그다음에 요즘에 유럽은 블루배치 이미지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최대한 의사결정하실 때 SCM이 좀 간소화될 수 있도록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말을 빨리 한다고 경고가 왔습니다.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네, 인허가 취득에 필요한 커뮤니케이션을 줄여야 되고요. 이 커뮤니케이션을 줄이지 않으면 결국엔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커뮤니케이션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요약하면 우리는 누구를 통해 인허가를 받고 무엇을 준비하면 되고, 단순히 가격만 비교하지 않고 관리 비용 또한 고려해서 의사결정을 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는 일단 좀 주의하거나 유의하거나 아니면 좀 의사결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상 혈압을 유지하며 인허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 how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사실 인허가 절차와 방안은 구글 하시거나 아니면 대화 화장품협회에 가시거나 올코스에 가면 정보가 되게 많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공개된 정보예요. 제가 굳이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 자료를 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한화장품협회에서 정리해놓은 자료가 정말 신빙성 있고 되게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고, 아니면 가끔씩 이제 조금 더 나으신 분들은 챗 GPT한테 물어봐요. 그 레귤레이션 좀 알려줘. 이 단어가 안 된대. 비슷한 단어 좀 추천해줘. 하면은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표하는 것보다 아마 절차와 방안 같은 경우는 여기 구글과 대한화장품협회와 올코스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저런 절차와 방안을 알았을 때 업무 분장을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AI 시대인데 과연 화장품 관련된, 그리고 특히 인형과 관련된 현대 기술은 어디까지 왔냐? 사실 이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무 분장입니다. 이제 업무 분장할 때는 제조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저희 같은 이제 브랜드사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저희 같은 이제 인허가 대행사가 할 일이 있고, 브랜드사가 할 일이 있고, 이것도 이제 과거와 현재가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했죠. 브랜드사가 제조사한테 우리 유럽 수출하려고 하는데 서류 좀 주세요 하면은 서류를 좀 받아다가 인증업체한테 가서 자 우리 이런 제품이야 얼마야 하면은 이렇게 얼마야 받아요. 레이저가 나갔나요? 너무 좋네요. 그리고 서류를 받고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그래 좀 보완할 게 있네 다시 보완 요청을 하고 하다 보면은 한 개 나라에 하나의 인증을 받으려면 최소 20번의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돼요. 거의 뭐 제 여자친구보다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 요즘에 많은 또 플랫폼들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도 있고 대한민국도 있고 각 나라들이 나와서 요즘엔 플랫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플랫폼에다가 정보를 입력하고 거기서 결제하고 클릭하면은 결국에는 인허가가 끝나는 구조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약간 아날로그보다는 그래 우리가 좀 AI 시대라고 하는데 디지털로 한번 해보자 라는 관점을 한번 가져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인허가 관련된 현대 기술이 어디까지 왔냐? 좀 아날로그 방식과 현재 방식을 비교해 볼게요. 일본이에요. 일본도 수입 대행사 골라서 다 이거 대한화장품협회랑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이랑 구글에서 나온 자료들이고요. 너무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대행사를 선정하고 성분 라벨 검토해서 시험 검사 맡기고 서류 준비하고 접수하고 진행하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다 이런 행위였어요. 그리고 이제 아날로그처럼 서류 이렇게 다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됐어요. 제품 이미지 넣고 저기 숫자 막 다 하나하나씩 입력해주고 했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막 라벨도 다 체크해주고 분리배출 코드도 확인하고 막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정보 입력하고요. 클릭하면 등록증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 봤던 막 확인해야 될 거 숫자 입력 이거 컴퓨터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막 그런 방법은 그냥 우리가 옛날에 마이크로소프트의 파워포인트 배우듯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고 GPT한테 템플릿 주고 자 PPT 만들어줘 하는 시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럽입니다. 유럽은 또 성분표 만들어서 원료까지 해야 되죠. 너무 또 많은 걸 요구해요 유럽은. 그래서 원료까지 하고 완제품하고 가끔씩 방부력 시험도 하고 안전성 시험도 하고 제조사 서류도 받고 라벨도 하는데 이 과정만 끝난 게 아니라 책임자를 또 지정한 다음에 PRP를 만들어서 성분 검토하고 라벨 검토해서 CPSR 만들고 PRP 다시 파이널을 만들어서 포탈에 등록하는 업무를 유럽에 있는 RP들이 이제 다 했었죠. 주는 서류를 가지고. 근데 이것 또한 정보를 입력하고 다운받으면 AI가 필터하고 분류하고 작성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이런 디지털라이제이션 사업을 보고 있는데 정말 얼마 전에 저 UK에 있는 스타트업이 정말 화장품에 이런 CPMP에 관련된 막 그런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얘기해 주는데 저도 보면서 진짜 여기도 많은 일자리가 없어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요 요즘에 그냥 클릭만 하면 돼요. 미국 클릭하고 CBS나 우리가 팔고 싶은 세포라 US나 아니면 홀푸드나 크로거 같은 거 클릭하고 캘리포니아 클릭하면 알아서 문안과 전성분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옛날처럼 엑셀 열고 그냥 하거나 어디 사이트 들어가서 하나하나 검색해 보거나 할 필요한 시대는 더 이상 이제 끝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이제 방법은 끝났습니다. 방법은 규정집을 한번 읽어보고 그런가 보다. 트러블 슈팅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엔 저런 플랫폼 가서 결제하고 커뮤니케이션 줄이고 하시면 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허가 요약입니다. Do the right thing. 효과적으로 하는 건데요. 인허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점 이상이면 합격, 70점 이상이면 합격, 90점 이상이면 great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yes, no니까요. 그냥 인허가에 필요한 업무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doing the right, 효율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투입 대비에 산출을 높이는 거거든요. 산출을 높이는 거는 정해져 있어요. 인허가 받는 거잖아요. yes, no니까. 결국에는 투입만 줄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 비용을 최소화시키면 되고요. 근데 되게 좋은 거는 대한민국은 수출을 장려하기 때문에 인허가 비용도 많이 지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KTR의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사업이나
수출 바우처나 각종 지자체가 있는데 수출 바우처는 지금 2차 신청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차 때 많은 분들이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KTR은 거의 매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암묵적인 정보를 드리면 저희도 이렇게 많이 신청해보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근데 거의 매출액 KTR 없죠. 네, 저희가 해보니까 한 3억 정도 넘고 그리고 수출 경험이 있으면 얼추 다 처음은 다 해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번은 잘 안 돼요. 그리고 한 2년 넘어야지 2번 되는 것 같고요. 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많이 하시는 게 우유래요. 어차피 내가 10개 신청해도 예산 때문에 깎이거든요. 7개로. 그럴 바에는 어차피 3개에서 3개만 되기보다는 한 10개 신청해서 이런 말 하면 KTR이 싫어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도 뭔가 좀 확률 게임으로서 비용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의 본질은 그냥 싸고 빠르고 문제없이 하면 되는 것이고 함축적인 병령이니 다양한 해석이 나오니까 그냥 그걸 이해하고 우리는 어떠한 근거를 준비해서 저걸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니 화를 내지 말고 최고의 선택보단 최선의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몇 가지의 주의사항을 잘 주의하고 의사결정 포인트에서 우리 회사, 나에게 맞는 선택을 하고요. 현대의 기술의 도움을 받는다면 누구든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인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허가 때문에 혈압을 높이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인허가는 싸고 빠르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그리고 매출에 더 큰 영향을 주는 아마존 마케팅과 세일즈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이 남아서요. 조금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인허가를 해봤는데 되게 재미난 통계가 나왔어요. 저희도 이 통계를 가지고 할 수 없지만 되게 재밌는 얘기 한번 해드릴게요. 한 13만 개 정도의 제품을 넣었어요. 이제 막 크롤링도 하고 막 해가지고. 근데 재미난 게 인허가 받은 13만 개 중에 약 80%가 제품에 약 7가지의 원료가 써 있어요. 다시 말하면 7가지의 핵심 원료가 전체 제품의 80%예요. 다시 말하면 그 7가지가 잘 팔리는 거더라고요. 또 하나는 막 인그리언트를 통계를 이제 저희는 내보는데 사용할 수 없지만 그런데 너무 재미난 건 잘 팔리는 제형은 정해져 있어요. 네. 아까 콜마에서도 막 일사일처방 해주셨고 좀 다른 미묘한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메인의 그런 포뮬라의 스트럭처는 비슷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나라에 어떤 KBT 잘 나갔을 때 그 제형을 잘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비슷비슷해요. 잘 팔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용량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올리브영 가면은 보통 프리몰드도 그렇고 셋업 용기가 50ml로 돼 있거나 뭐 토너는 보통 120ml 많이 쓰거나 아니면 폼클렌징도 보통 120인데 저희가 인허가를 많이 하다 보면은 고객사분들이 바꾸세요. 갑자기 용량을. 우리 용량을 추가하고 싶어요. 우리 아니면 좀 변경할래 하다 보면은 용량대가 다 바뀌시거든요. 120ml에서 200ml을 바꾼다든지 아니면 50에서 70으로 바꿔요. 그 나라에서 잘 팔리는 용량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인허가를 받으실 때는 단순히 이걸 받아서 판매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뭔가 우리가 인허가 외적으로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한다면 더 많은 매출과 더 많은 마케팅과 더 세일즈에 집중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받지 말라고 했지만 질문하실 분이 계시면 받고 조용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있으실까요? 한 명만 너무 도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실 거예요. 네. 7개요. 제가 진짜 빨리 말해볼게요. 네. 시작해볼게요. 네. 쌀, 비타민 C, 콜라겐, 펩타이드. 너무 천천히 말했나요? 3개가 남았어요. 네, 그 다음에 달팽이. 2개가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피치, 네, 너무 잘 나가고요. 그리고 쌀, 달팽이, 비타민 C.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연락 주시면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아, 와, 시간, 아마존 코리아? 시간 1분만 써도 되나요? 되나요? 네. 근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중요한 게 저희가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오프라인 채널들에서 컴플라이언스 팀이 생겼어요. 레귤레이션 팀이. 그러니까 막 그래서 그 스토어들이 막 평가를 주고 있고요. 저희 고객사인데 갑자기 스토어 연락했는데 분명히 우리는 다른 기반으로 해서 그 단어와 표현이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막 미국 CBS나 TJS나 타겟이나 월마트나 코스트코에서 안 된대요. 근데 이미 막 그런 에스티로더나 로렐에서 쓰고 있는 표현인데 안 된대요. 그럼 저희도 우기죠. 야, 과거에 이런 제품 잘 팔고 있는데 지금 왜 안 돼? 아, 이건 롱타임하고 지금 안 된대요. 그래서 사실 저는 모크라의 더 중요한 거는 각 나라뿐만 아니라 각 스토어들도 야, 모크라라는 게 생겼어? 이제 화장품 유통할 때 그냥 단순히 팔면 안 돼. 레귤레이션 컴플라이언스 해야 돼. 다 하이어링을 해요, 한 명씩. 그럼 그분들이 할 일이 있어야죠. 그럼 다 하나씩 보고 또 피드백을 줘요. 근데 또 법령은 함축적이에요. 그러니까 또 싸워야 돼요. 사실 저는 모크라의 지금 가장 큰 포인트 이건 것 같고요. 그래도 한 1년은 지나야 또 누군가는 데이터를 쌓아서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를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리스크인 것 같아요. 저희도 어떤 고객사가 실제로 된다 했는데 최근에 어떤 미국의 큰 대형 유통방에서는 갑자기 막 이거 안 돼, 저거 안 돼, 바꿔와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근거야? 라고 하면은 이 법령에 뭐 이렇게 써 있어. 나는 아닌 것 같아. 자긴 그렇대요. 그럼 맞춰야죠, 어떡해요. 갑인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좀 애로사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날게요. 네, 감사합니다. 돈 많이 버세요.